오늘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대국민 필독서를 소개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 책을 벌써 2번 읽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잘 읽힐 때 술술 읽힌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술 하나 더 필요합니다. 술술술 읽힙니다. 정말 잘 읽히고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 대국민 필독서가 뭐였지? 이렇게 레퍼런스로 비교를 하면 되니까. 근데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왜? 대국민 필독서를 소개한 지가 벌써 시간이 꽤나 흘렀어요. 그래서 쭉 따라 올라가 보니까 고통의 비밀이더라고요. 고통의 비밀은 여러분들이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통의 비밀은 여러분들이 서평을 찾아보시거나 리뷰를 보시면은 인생책이라고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제 주변에 이제 의료 관계자들,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읽으셨는데, 와, 이 책은 진짜 전 국민이 다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평가를 해준 책이 어떤 책이다? 고통의 비밀이고, 이게 지난번 대국민 필독서였어요. 진짜로 좋은 책입니다. 대국민 필독서는 진짜 좋은 책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서 대중성도 있어야 돼요. 대중성도 있으면서도 퀄리티가 높은 책, 그런 책이 이제 대국민 필독서인데, 오늘 책은 자기계발서입니다. 너무 좋아요. 누가 썼냐? 미시간 MBA에서 베테랑 교수님인 수잔 애시포드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정말로 급이 높은 S클래스 자기계발서입니다. 바로 어떤 책이냐? 같이 보시면은 유연함의 힘입니다. 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뭐 그릿 작가님, 제가 존경하는 애덤 그랜트 교수님, 최고의 작가 중에 한 명이 다니엘 핑크. 다니엘 핑크가 뭐라 그랬냐면은, 오랜만에 대단한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자기 개발에 관한 최고의 걸작이다. 저는 여기에 진짜 한 2500%, 3000% 동의합니다. 100% 갖고는 택도 없고요. 그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도대체 유연함의 힘이 무엇인가? 같이 알아봐야겠죠.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고 작가님이랑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배운 게, 제가 자기계발서에서 사실 뭔가 저는 워낙 많이 읽기 때문에 수준 높은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도 저는 워낙 많이 읽고, 다른 사회과학 서적, 자기계발 서적이 아닌 사회과학 서적, 인지심리학 책, 행동경제학 책도 많이 읽기 때문에 뭘 쉽게 깊게 배우기가 쉽지 않은데, 요 책은 진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반성도 많이 하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180도 고쳐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책이냐? 유연함의 힘이 도대체 뭐냐? 보통 이렇게 책 소개를 하려면은 이제 소개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 책은 워낙 잘 써져 갖고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됩니다. 어떻게 소개하면 되냐? 제가 여기를 읽어드릴게요. 이게 서문에 나오는 아주 첫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역시 새로운 기술, 통찰,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다. 거의 모든 사람이 베일리스처럼 갑자기 성장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특히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요즘, 세상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와 그로 인한 불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전형적인 이제 복잡계를 말하는 거죠. 힘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힘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언제 그런 상황을 맞이할지를 모르는데, 그거에 대비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아무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신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닐까? 이 책에서 제안하는 유연함의 기술을 이용하라. 유연함의 힘을 이용하라. 장담하건대 당신은 자신조차 몰랐던 모습과 능력에 눈뜰 것이다. 그리고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때 필요한 회복 탄력성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때 필요한 회복 탄력성도 키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되죠? 안티프레질하게 전략을 취해야 된다고 제가 누구보다 막 진짜 안티프레질이라는 단어는 한 1000번도 더 썼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썸네일에 적었잖아요. 제가 1000번도 넘게 이야기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계속 나와요. 그거의 구체적 전략, 그거의 정답이 이 책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연함의 기술, 유연함의 힘을 키워서 예측 불가능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하게, 플렉스, 이 책이 더 파워 오브 플렉싱이거든요. 원제가. 그러니까 플렉서블이 뭐 이렇게 구불구불한 거죠. 그러니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이 책에는 개인적 효율과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느라 애먹었던 신임 관리자,
그러니까 리더가 된 거죠. 처음으로 리더가 된 거죠. 경력의 정점에 올랐으면서도 지속해서 학습하고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최고 경영자, CEO죠. 국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린 변호사 출신의 한 외교관, 심지어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면서 성장 고비에 직면했던 젊은 어머니. 여기는 뭐 다 회사, 사업 이런 뭐 관련 얘기인데 여기는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면서 성장 고비에 직면했던 젊은 어머니. 미국 국방부를 위해 새 임무를 성공시키는 동시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했던 실리콘밸리의 거물 등이 등장한다. 실제로 등장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자신의 효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평생에 걸쳐 계속 학습해야 했다. 그리고 유연함의 기술에 도움을 받아 뭔가를 배우는 동시에 효율도 거머쥐었다. 그래서 유연함의 힘을 배우면은 이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그 유연함의 힘이 뭔데?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쪽에 제가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이제 목표가 나와요. 이 책의 목표는 성장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근데 진짜 요쪽이랑 이 다음 쪽은 이 수잔 애시포드 교수님이 내공이 얼마나 깊은지 전 딱 읽어보면서 와, 이걸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을 했구나.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던 거를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만 보셔도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배우지 못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였구나 하면서 여러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이 책의 목표는 성장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특히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개인 효율을 개발하라는 말의 뜻부터 알아보자. 이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하고 요리를 더 잘하고 기계를 잘 만지고 뜨개질을 잘하는 등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드 스킬이라 그럽니다. 하드 스킬. 이런 기술들은 이런 기술이 익히기 쉽다는 말은 아니다. 전공 공부하는 거 어렵죠. 다만 비교적 간단 명료한 데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책도 많다. 여기서 간단 명료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노력하면은 그거에 비례하게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뭐 코딩 잘하고 기계 잘 만지고 요리 잘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근데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명료한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개발, 경청 기술 향상, 리더십 개발 등은 이런 기술보다 익히기 어렵다. 왜 이런 기술이 중요한데 익히기가 어렵냐? 이런 활동은 과학보다 예술에 가깝고 소프트 스킬을 배우려면 요령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유연함의 힘을 배우면은 무엇을 키울 수가 있냐? 자기 개발하는 능력, 경청 기술 향상, 리더십 개발 같은 소프트 스킬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프트 스킬이란 단어도 제가 자주 썼었거든요. 왜?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모든 걸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집중했던 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던 거는 뭐냐면은 하드 스킬을 배우는데 우리의 역량을 쏟아부었고 시간을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걸 깨닫게 되냐? 소프트 스킬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소프트 스킬의 1등은 뭐냐면은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구나. 뭐 경청 기술, 대화 능력 이런 게 정말 중요한데 이런 거는 막상 잘 배우는 사람도 없고 배우기도 어려워요. 그게 왜 어려운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예술이잖아요. 그냥 과학도 당연히 어렵고 여러분 예술도 어렵죠. 그렇죠? 근데 과학은 좀 답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론이 존재하는데 예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모호한 경우도 있고 맞아요. 예술은 좀 뭔가 주관적이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딱 나옵니다. 왜 그럴까? 개인이나 대인관계 효율은 타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왜 여기서 이 사람이 이거 명료하다고 말했냐면은 여기에는 객관적인 답이 있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이 사람은 이거 잘하네, 이 사람은 이거 못하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코딩을 잘하면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이라는 게 있고 요리도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요런 뭐 자기개발 능력, 경청기술 향상, 리더십 개발 등은 상대방이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또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이는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고 공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뿐이 아니라 그런 효율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내면과 외부 상황을 모두 민감하게 인식해야 된다. 다시 말해 당신
자신의 기분과 편견, 다른 사람의 요구와 가치관, 대인관계에 존재하는 힘의 역학, 조직 문화 등을 명민하게 이해한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프트 스킬.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뭔가 대단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단하다고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보편적 사회적 잣대 중에 하나가 뭐 이 사람이 어떤 뭐 전문직 어떤 면허가 있거나 아니면 뭐 명문대를 나왔거나 아니면 뭐 대단한 뭐 연구를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가 보편적으로 없는데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소프트 스킬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암묵지가 엄청나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걸 다 이해해야 배우는 게 소프트 스킬인데 정말 어렵겠죠? 더욱이 개인 효율을 키우기 위한 거의 모든 노력은 리더가 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나면은 소프트 스킬의 끝판이 뭐라고요? 리더십이라니까요. 리더가 돼야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자아 실현도 크게 할 수 있고 영향력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고 리더가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미신이라고 필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필기를 했냐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은 간다. 그거 진짜 미신입니다. 그거 제가 볼 때 누군가가 리더가 된 사람이 딴 사람이 리더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나쁜 마음의 그 미신을 퍼뜨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더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 우리가 스탠퍼드식 리더십 수업에서도 배웠잖아요. 우리 모두가 리더여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모두가 리더여야 되는데 리더가 되려면 소프트 스킬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드 스킬만으로는 부족하다니까요. 그래서 쭉 같이 또 읽어보면은 개인 효율을 개발하기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다. 이는 말 그대로 매우 개인적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했다가 실패해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 피드백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들이 막 야심차게 도전했어. 근데 야 그게 뭐야? 너 그거 왜 실패했어? 이런 부정적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 상처받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화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별로 없습니다. 저도 아직도 열받습니다. 누가 저한테 부정적 피드백을 주면은 그 부정적 감정이 끌어오릅니다. 저는 근데 그걸 통제를 이제 잘하는 편인데 여전히 그걸 0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제 뒤에 우리가 챕터 보면 나오는데 이거 다스리는 법도 여기서 알려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것도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 찍을 거예요. 이는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성 경험이 아니다. 효율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한다. 새로운 교훈은 끊임없이 나타난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예전의 교훈을 다시 상기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퍼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근래에 뭐 이세돌 그 알파고 대구구를 시작으로 인공지능이란 인식이 확 퍼지면서 그게 대단한 기술이 나왔구나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챗GPT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인공지능이 삶에 스며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인공지능 때문에 실제로 없어질 직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지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전체로 따졌을 때 누군가는 반드시 그 위기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넘어서려면 어떤 힘이 필요하다? 유연함의 힘이 필요하다고 이 책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효율과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위험이 따른다. 경영자 코치 제리 콜로나가 경고하듯 성장은 고통을 준다. 이게 진짜 짱이에요. 그렇기에 성장을 선택하는 사람이 그토록 적은 것이다. 왜 성장을 못하냐? 성장하려면 고통이 따르는데 고통을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 아예 애초에 성장을 하는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성장하려면 의식적으로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한다. 그것도 한 번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컴포트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그냥 안락함을 느끼는 곳에서 벗어나야 여러분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분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 피드백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실패할 거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것도 한 번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욕구 단계설로 유명한 세계적인 심리학자 에이브러함 매슬로우의 말 맞다나 이를 반복해야 한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일은 두렵고 고통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성장하고 싶다면 안전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IBM CEO인 버지니아 로메티의 말을 새겨듣자. 성장과 편안함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과 조직만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성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유튜브만 계속 보면 안 돼요. 유튜브 밖으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일단은 읽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뭐예요, 여러분? 쉽다니까요. 떠먹여 준다니까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기가 막히게 해서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그 맥락도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이 직접 흡수하셔야 돼요. 정말로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노력이 따라야 됩니다. 고통을 이겨내는 노력이 따라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임계점을 계속 넘으셔야 돼요.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성장과 편안함은 여러분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차를 보면 이 책이 얼마나 좋은지 나오는데, 제가 보통 이제 다 읽으면서 한 이제 중반 넘어가면 이거 대국민 필독서다 이렇게 딱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읽으면서 고 작가님이랑 통화를 정말로 많이 했어요. 좋은 내용이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통화를 많이 했다는 건 이미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1장 읽고 바로 그냥 1장만 사람들이 읽어도 좋겠다. 그냥 1장이 뭐예요? 경험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그러니까 유연한 사람만이 경험에서 배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뭐 독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매일같이 어떤 경험을 해요. 여러분이 눈 뜨고 뭔가를 겪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경험을 안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배우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진짜 극소수라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는 사람은. 왜? 유연함의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번에 이거 10강을 찍을 건데, 그 CEO들을 정말 세계적인 CEO들을 조사한 결과들이 여기 많이 나오는데, 그 CEO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언제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많은 답이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가장 많이 성장했다. 그러니까 난간을 이겨낼 때, 문제를 극복할 때 우리는 어떻다? 가장 많이 성장한다. 성장과 편안함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 근데 그 CEO들도 그 문제를 사실 겪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겪고 나니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떤 기술이 있었냐? 유연한 사고방식, 유연함의 힘이 있었고 유연함의 기술을 쓸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에서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정말로 구구절절 설명해 주는데 진짜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저랑 고 작가님이랑 이 책을 읽고 나서 막 깔깔깔깔거리면서 통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진짜 완벽한 공부법을 읽었나? 진짜 완벽한 공부법을 읽었나? 싶을 정도로 내용이 비슷한 게 너무 많고, 그 대신 이거는 MBA 버전. MBA 버전. 저희는 이제 보편적 학습서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학습론을 배우는 방법론을 배우는 책이었다고 하면은, 이 책은 완벽한 공부법 MBA 과정. 진짜로 이 교수님은 이 수잔 교수님은 미시건 MBA가 제가 찾아보니까 탑 30위 안에 드는 진짜 상위권 MBA예요. 정말 탑 클래스 MBA인데 거기에 진짜로 베테랑 교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정말로 이 책 씹어 먹죠? 그러면 MBA 한 과목 여러분들이 마스터한 거라고 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실제로 여기 그래서 MBA 학생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책을 읽었나? 그 다음에 우리가 썼던 단어들이 있거든요. 뭐 피드백, 그 다음에 뭐 성장형 사고방식, 그 다음에 안티프레질. 여러분 유연함의 힘이라는 게 그냥 안티프레질 그 자체예요. 유연함의 힘이라는 게 전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2장이 뭐예요? 소름 돋았다니까요. 학습을 부르는 마인드 때 성장형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장형 사고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기서는 조금 더 우리랑 다르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결과 중심, 성과 중심, 목표 중심 사고방식이 왜 위험한지, 그러니까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때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는지 그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그게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3장. 성과와 성장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여러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고 작가님이 최근에도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이 책이랑 상관없이 제가 이제 그 영어 독립 단어를 진짜 개발하는 게 수준이 진짜 끝판왕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고 작가님, 너는 과학자잖아. 딱 그래요.
저는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를 개발하면서도 과학자의 마음으로 접근을 합니다.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양산, 개발의 마인드를 배웠고요. 저는 박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과학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고 작가님은 독학으로 과학자의 마인드를 터득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딱 뭐라 그러냐? 내면의 과학자를 깨어라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실험 계획 수립과 수행. 제가 두 번째 읽으면서 이게 너무 좋아서 여기는 파란색은 두 번째 읽으면서 별표 친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실험 훈련법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성장 공동체를 구축하라. 너무 좋아요. 우리가 싱크온을 하는 이유, 단톡방을 만드는 이유 그러면서 뭐예요? 피드백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는 여러분 근데 이 책에는 셀프 피드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랑 10강을 하면서 필요하면 따로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저희가 완전히 여러분들이랑 같이 씹어 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에서 의미를 찾아라. 멀리 내다보면서 체계적으로 성찰하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우리가 네거티브 피드백을 받았을 때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여러분 정말로 그러니까 휩쓸리지 않고 온전하게 우리의 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성장할 것인가.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는 법.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진짜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것도 10강에 하나 들어갈 거예요.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환경을 이용하라. 이것도 저희가 환경 설정 얼마나 자주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책은 여러분 괜히 진짜로 좀 앞에 많이 가야 되는데 괜히 이걸 다니엘 핑크가 오랜만에 대단한 책이 나왔다. 수장 교수님도 이거 평생 이런 거 한 권밖에 못 써요. 이 책은 자기 개발에 관한 최고의 걸작이다. 왜? 책 구성이 그래요. 내용도 그런데. 그래서 뭐예요?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환경을 이용하라. 그 다음에 유연함의 기술을 알리는 코치가 되라. 이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건가?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챕터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저는 이 사람이 우리 팟캐스트 듣고 유튜브를 봤나 싶을 정도로 제가 힛 리프레시 마이크로소프트 그 사티아 나델라 책을 되게 감명 깊게 읽어갖고 몇 번 소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구체적 사례가 황당하게 또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예요. 전형적인 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유연함의 기술이 이게 10장을 소개해야 되는데 유연함의 기술을 이용한 직원 개발 프로그램 방법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오늘 여러분 제가 말하는 톤이랑 이 스피드 보시면은 좀 뭐라 그럴까 간만에 좀 작두 타듯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 책은 제가 원래도 잘하는 분야인데 너무 잘 써진 책이고 저는 이미 완벽한 공부법을 쓴 저자예요. 일치월장을 쓴 저자인데 그런 제가 배울 게 있었던 책이에요. 여러분들은 배울 게 진짜 많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씹어 먹을 것인가를 또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10강 특강을 통해서. 그러니까 좀 제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마지막 이제 에필로그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요거 읽어보면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좋은 삶에 안주하다 보면 오히려 삶의 핵심이 멀어진다. 그냥 말이 끝장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당신이 모든 것의 답을 알고 삶을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대답에 의문을 제기하고 계획을 엉망으로 만드는 악재가 터진다. 뭐예요? 블랙스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읽으면서도 소름 돋았어요. 이 사람은 안티프레질 내용을 알고 있는 건가? 그런 게 드물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수들은 맥락적으로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딱 블랙스완 얘기한 거예요. 잘 보세요. 예상치 못하게 해외 근무라는 날벼락을 맞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비극적 죽음으로 인해 집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지 모른다. 또 한 업계의 상황이 변한 탓에 당신이 보유한 전문 지식이 한순간에 구식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고 인공지능 등장했죠. 뜻밖의 승진으로 오히려 너무 좋은 게 급속도로 온 거예요. 생각조차 못했던 기술이 당장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걸로 우울증 걸리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그뿐이 아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다양한 새로운 경험 앞에 던져져 무기력한 기분을 느낄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 걸 이겨내는 힘이 뭐다? 유연함의 힘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식의 도전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나는 당신이 그것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만들기를 간절히 바란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용기와 단호한 결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당신
하지만 당신이 따를 계획과 의지가 하지만 당신이 따를 계획과 의지할 체계가 있다면 천군만마가 부럽지 않다. 그 체계가 뭐다? 그런 계획과 체계가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유연함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커다란 혼란이나 외상적 사건을 경험하면 그것에서 학습하고 성장해야 옳다. 이게 말이 굉장히 단호한데 제가 조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안티프레질이라는 게 뭐예요? 프레질이라는 게 뭐예요? 충격에 취약한이에요. 그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충격에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잔 교수님이 계속 안티프레질 해야 된다, 안티프레질 해야 된다, 그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티프레질을 여러분이 알고 싶다고 하면은 안티프레질 책 읽는 것보다 그런 거를 이해한 고수들이 맥락을 어떻게 설명해 주나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 책이 바로 유연함의 힘입니다. 그렇다고 꼭 그런 상황에서만 학습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죠. 뭐 고통을 일부러 우리 삶에 드릴 필요는 없죠. 나쁜 고통을 특히, 그렇죠? 왜? 굳이 그러니까 이 책은 얼마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패시브한 고통이 있고 액티브한 고통이 있는데 뭐예요? 패시브한 고통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악재가 삶에 터진 거예요. 근데 액티브한 고통은 뭐예요? 그걸 우린 도전이라고 부르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집대성한 책이에요. 자기계발 간만에 끝판왕 책이 하나 나온 거예요. 우리의 업무 상황이 평소와 다르지 않고 삶이 잘 정돈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는 자신을 개발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 운동원의 건강을 지키듯이 유연함의 기술을 이용해 정신과 감정을 단련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당신의 강점, 회복 탄력성, 민첩성, 적응력 모두 강화할 수 있다. 제가 운동이랑 뇌 건강 설명할 때 자주 이런 비슷한 톤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특성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규칙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 아리 웨인즈웨이그의 말을 새겨 듣자.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 운동을 못한다고 말하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은 늘 시간을 만들어낸다. 아우 뼈 아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 운동을 못한다고 말하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은 늘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성취하는데 기분이 더 좋아지기 때문이죠. 뭐예요? 부익부 빈익빈을 말하는 거예요. 학습도 신체 운동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학습은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물론 학습한다고 해서 완벽해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운동이 그렇듯 학습할 때도 신이 나고 좋은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심지어 학습할 기회를 더 찾고 싶어지죠.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나는 보통 한 주에 80에서 90시간을 일하는데도 책 읽을 시간은 충분합니다. 책 읽을 시간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가장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할 방법을 찾는다. 유연함의 기술이 내미는 손을 잡아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당신의 일부로 만들어라. 그냥 일관돼요, 이 책. 저는 오늘 이 책의 아주 처음 부분과 아주 마지막 부분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MBA 한 과목 정복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최근에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통의 비밀 같은 거는 계속 언급해서 한 8강, 7강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연속으로 10강을 찍진 않았어요. 근데 이 책은 제가 너무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MBA가 여기가 이게 1년에 거의 뭐 생활비랑 뭐 하면은 2년 배우는 코스인데 1년에 1억 정도 내더라고. 2억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한 과목 여기서 딱 진짜 MBA 여기 다닌 사람보다 더 야무지게 흡수하죠. 그러면은 여기 수잔 애시포드 교수님은 진짜 이거를 여기 미시간 MBA에서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500만 원 뽑아 먹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진짜로. 저는 그걸 여러분들한테 선물해드리게 우리가 미시간 MBA에 갈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총 역량을 다 짜내서 좋은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서 유튜브로 10강, 오늘 이제 한 강 한 거니까 앞으로 9강을 가겠다는 거. 오늘은 이제 인트로덕션이었죠, 저는. 진짜 유연함의 힘을 여러분이 저랑 함께 마스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찍고 지금 시간을 확인해보니까 29분 가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13분 소개한 느낌이에요. 어떻게 소개하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했어요. 그런 책입니다. 그런 책이에요. 너무 좋아갖고 저는 진짜 몰입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관련해서도 정말로 앞으로 이거 멘토링 프로젝트도 관련해서 내용 많이 써먹을 것 같고 제가 저희 고 작가님도 회사에서도 이거 많이 적용할 것 같고 제가 뭐 컨설팅을 하거나 제가 투자안에서 대표님들한테는 이 책을 무조건 선물해드릴 것 같고 아무튼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회사 책이잖아요. 돈 없는 분들 서점에서라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이거 도서관에 이렇게 배치가 될 거잖아요. 정말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진짜로 여러분들이 꼭 잘 읽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하면서 저는 이거를 10강을 찍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거의 뭐 매일같이 못 올렸잖아요.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뭐 4일에 한 번 읽었잖아요. 왜 그랬냐? 이 유연함의 힘 콘티를 이걸 10개 준비하느라고 정말로 밥 먹고 이거 보고 그러면서 다른 일도 있잖아요. 영독당 개발도 해야 되지. 뭐 영어 모드 해야 되지.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도 만나야 되지. 회의도 있지. 직원도 만나야 되지. 멘토링 프로젝트도 또 살펴야지.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와중에서 정말 가장 많은 시간을 이 유연함의 힘 10강 만드는 데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랑 꼭 같이 한번 쭉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저는 2강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